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보상금에 대해서 돈은 받았어요.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금 내야 된다는 건 알았고 감면 혜택이 된다는 건 알았고, 그럼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사례, 세금을 계산했으면 또 내야 되겠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세금을 나눠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납하는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세 계산 구조, 뭐가 굉장히 지금 칸이 많습니다. 자, 칸이 많은데 왼쪽을 좀 구조를 해볼까요? 양도세라는 것은 판금액, 즉 보상금액에서 내가 들어갔던 비용들을 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쭉 빼요. 쭉 빼고 마지막에 세율이라는 걸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빼고 이제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양도가액은 소위 말하면 보상금액입니다. 매매금액, 보상금액, 그리고 내가 샀던 금액, 취득계약서로 확인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비,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던 취득세, 등록세, 결국 차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 금액, 들어간 금액을 뺀 금액을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혜택을 좀 주겠습니다 라는 걸 해서,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해서 10%에서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양도 차액이 나오면 나온 금액에서 10%에서 3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 자, 여기서 빼서 다시 250만원 기반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과세표준이고, 자,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세율과 중간 세율이 있는데 6%에서부터 38%를 일반 세율이라고 그러고요. 중간 세율은 중과세율입니다. 40%에서 50%까지.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이 이제 세금이에요. 진짜 내야 되는데 여기서 공제 감면을 했더니 깎여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빼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릴 세금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구조는 빼기하고 곱셈 밖에 없다. 자, 조금 전에 보셨는데, 그러면 그 세율이라고 있던데 나머지는 뭐 이렇게 빼주고 하던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 세율은 보시면, 자, 왼쪽이 연도입니다. 연도고 여기는 차액이고요. 여기는 적용하는 세율인데, 1년 미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지 1년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졌다, 판매했다면 차액의 50%를 내는 겁니다. 자, 1년하고 2년 사이다. 1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 40% 내라. 자, 2년은 넘었습니다. 2년 넘었으면 세금을 이렇게 좀 아래처럼 단순하게 절반을 떼가거나 40% 떼가는 게 아니고 차액별로 좀 과세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으면, 자, 이렇게 차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이런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보시니까 그렇죠. 차액이 많아지면, 자, 차액이 많아지면 세율이 6%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38%까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곱하고 108만원을 빼는 겁니다. 1억 이하, 8천만원 초과하고 1억 5천 이하는 요 1억이죠. 요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곱하고 1490만원 빼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차액이 1억 남았어요. 뭐냐면 아까 5억에서 뭐 이것저것 빼고 장기보유 다 빼고 취득가액 다 빼고 나서 결국은 1억이 남은 겁니다.
자, 1억 남으면 도대체 내가 얼마로 세금을 내면 됩니까? 현금 얼마 내면 돼요? 세금. 자, 1억이다 그랬죠? 자, 1억이면 과세 표준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사이죠? 1억 5천 이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억 5천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만원. 계산해 볼까요? 1억에 35%를 곱하고 거기서 그러면 얼마죠? 3,500만원. 3,500만원을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1,490만원을 누진공제를 합니다. 1,490만원을 빼게 되면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면 2,978만원을 내야 됩니다. 2,978만원. 아,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네요. 2억이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억. 아, 지우겠습니다. 좀. 2억. 자, 2억이다 그러면 2억이면 얼마죠? 1억 5천을 넘어가는 구간이죠. 1억 5천 초과입니다. 그러면 38%를 곱하고 이 1940만원. 죄송합니다. 여기가 28은 16, 6, 1000, 2, 3은 6, 7600만원이네요. 2억에 38%. 거기에 1940만원을 빼야 됩니다. 요건 빼보세요. 아무튼 세율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세금은 언제 그러면 됩니까? 라고 했죠. 5월 7일날 보상금 받았어요. 그러면 2달 내로 했는데 그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참 말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원래 5월 7일이니까 6월 7일, 7월 7일. 요 7월 7일까지 내는 게 아니고 7월 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내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날짜를 7월 7일로 하면 안 되니까 2달 계산하고 그 달 말까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 더. 5월 20일이다. 그러면 6월 20일, 7월 20일, 7월 20이죠?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7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양도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가지 내야 됩니다. 만약 이때 못 냈다. 그러면 확정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중간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중간에 세무서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안에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내에 신고한 사람하고 5월달까지 기다려서 신고한 사람은 뭔 차이가 없나요? 있죠. 2달 내에 신고 안 한 사람들은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또 2달 내에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안 낸 사람, 또 세금을 아예 안 낸 사람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해서 10,000분의 3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세금이 많아요. 그러면 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납. 나눠서 내라 이건데, 분납을 하면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돼요. 아, 낼 세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달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7월 31일까지 5월 6일날 보상이 됐다면 7월 31일까지 한 번 내고, 그리고 2달 8월 말 9월 30일까지 나눠낼 수 있는데, 이러면 나눠내는 걸 분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방법을 나눕니다. 세금이 2,000만원은 안 돼요. 1,000만원 넘는데. 그러면 1,000만원 먼저 내고 나머지 세금이 예를 들면 1,500만원이었다. 그러면 500만원은 2달 후에 내는 겁니다.
세금이 2천만원 초과했어요. 그러면 반띵입니다. 가령 5천만원이다. 그러면 2,500 두 달에 걸쳐 나눠낸다는 거죠. 끝나. 그럼 세금은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냅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수령을 했다. 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금 계산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많이들 오해를 하시죠. 내가 나라에서 강제로 돈을 받았으니 세금도 알아서 나라에서 알려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면 세무대리인이 납부서를 발급해줍니다. 양도세하고 주민세 납부서. 소위 우리가 인식하는 고지서죠. 고지서 발부하면 갖다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는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하고 보상받은 사람은 요 양도세, 주민세 납부서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